우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은, 아침에 자고 났더니 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깨어나는 거를 또 아침 두통 일동이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나쁘니까 깊은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고 멍합니다. 편두통은 이게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혈관성 두통의 하나의 형태를 말하죠. 혈관이 약간 수축돼 있다가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을 싸고 있는 신경이 팽창되니까, 또 동맥은 박동성 있잖아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박동이 있으니까 얘가 쪼그라졌다가 확 팽창되면서 박동을 나타나니까 지끈지끈거리는 두통이다. 한번 아프면 3시간 이상 지속된다. 편측성으로 나타난다. 전조가 있을 수 있다. 속이 미식거린다. 토한다. 보이거나 번쩍거리는 게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편두통으로 진단합니다. 근데 이 편두통도 아침에 자고 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언제요? 잠을 못 잔 날, 수면이 부족한 날, 편두통이 악화되는 거 있어요. 이 편두통은 혈관이 좁아졌다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두통이니까, 낮에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는 교감신경 항진시켜서 혈관을 수축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가면서 혈관이 수축하니까 이완되지 않으니 편두통은 덜 느껴요. 그런데 그런 직장인들이 난 주말에는 안 먹을래. 그리고 주말에는 안 먹어요. 카페인이 있을 때 혈관이 수축됐는데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잠시 수축했던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늘어나면서 편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면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는 전혀 안 아픕니다. 근데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는 사람들이에요. 잘 자는데 가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끈지끈거리고 욱신욱신거리면서 구토도 나고 이러면서 깨요. 깨어나서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깨는 거예요. 그 두통은 되게 지끈지끈거리고 터질 것 같고 생전 처음 경험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에요. 굉장히 심한 혈관성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전혀 안 아파요. 깨어있을 때는 이런 두통을 경험하지 않아요. 오로지 잠잘 때만 나타나는 두통을 수면 중에 나타난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성 두통 일종으로 봅니다. 잠자는 중에 우리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돌아가는데, 우리가 꿈꾸는 잠일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지만 또 비꿈잠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수축된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때 편두통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낮에는 안 아파요. 깨어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잘 때만 아픕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카페인, 즉 커피를 마시면 편두통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 두통이 심한 사람은 카페인을 먹고 자게 하기도 하거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잠자는 중에 이완되지 않도록 수축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카페인은 잠을 못 자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통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카페인이 어느 정도가 낫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이 수면 두통 이외에도 군지성 두통이 있어요. 이게 한 번 올 때 막 몰아서 와요. 며칠씩. 일주일씩, 열흘씩, 2주씩 막 매일매일 두통이 있다가 싹 사라져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 깨어나면 눈물도 나요. 콧물도 나요. 교감신경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콧물, 눈물, 이유 없이 눈물이 찔찔 나고 콧물도 질질 흘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자율신경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군집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자다가 일어나면 막 두통이 심하고 깨질 듯이 아픈 적이 많습니다. 꿈을 꿔서 그런가요?는 아니죠. 혈관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희는 낮에 이런 두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잘 때만 가끔 잠자다가 이렇게 심하게 토하고 울렁거리고 지끈거리는 두통이 나타난다면 수면 두통이다. 하지만 낮에도 가끔 이런 두통이 나타나요. 깨어있을 때 비슷한 패턴이. 그럼 편두통이거나 군집성 두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을 못 잘 때 편두통의 빈도가 더 강하고 더 자주 나타나고 강도도 더 심한 거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잘 조절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서 혈관이 과다하게 수축됐다가 계속 수축할 수 없으면 확 늘어나면 또 두통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두통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눈을 뜨는 경험. 오늘은 아침 두통의 다양한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두통이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편두통을 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거나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아침에 편두통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성 두통을 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두통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이 높아서 밤새 깊은 잠을 못 자게 된 채로 깨어나게 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두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저혈당 때문에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두통과 함께 식은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당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아침에 저혈당이 생겨서 아침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습니다. 20에서 40%는 아침 두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얕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갈입니다. 이갈로 인한 두통은 턱 관절 주위의 근육이 뻐근하면서 머리 전체가 둔한 느낌의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침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아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의 긴장을 유발해서 두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고 나서 목이 뻐근하다면 베개의 높이나 편안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두통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편두통 발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것도 너무 건조한 환경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두통들이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통증 억제 능력이 아침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증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두통도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드레날린의 증가입니다. 아침이 되면 몸을 깨우기 위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아드레날린은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 두통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잘 지킨다면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하고 안정하게 되면 두통의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꿀잠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풀리게 되면 긴장성 두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습도는 50% 내외로 적당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조명과 소음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어둡고 조용한 침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는 목의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을 지탱해야 합니다. 특히 라텍스 베개나 윤곽 디자인 있는 베개를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는 7에서 11cm 정도의 중간 베개 높이를 이용하게 되면 경추에 무리를 덜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에 너무 배고프지 않게 가볍지만 든든하게 단백질 식사나 야채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두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와 시금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두통 완화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숙면을 돕고 두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두통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두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아침 두통이 지속된다면 수면의 문제나 질병을 생각해 봐야 되고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